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 영어로는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줄임말인 SDGs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2015년 유엔에서 채택된 전 세계적인 계획으로 우리의 지구와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2030년까지 모든 나라들이 함께 달성해야 할 17가지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각 목표는 사람, 번영, 지구환경, 평화, 동반관계의 5가지 범주로 나누어져 있어 이를 5P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지금부터 SDGs 각각의 주요 내용과 그 중요성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5P의) 구분 영역 중 먼저 사람에 포함된 목표입니다. 빈곤 종식. 전 세계적으로 약 7억 명이 넘는 사람이 하루 $2 미만으로 생존하며 극심한 빈곤 속에 놓여 있습니다. 모두가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기아 종식. 전 세계 인구의 약 9%인 6억 9천만 명이 만성적인 영양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농업과 공정한 식량 분배로 모두의 식량 안보를 보장해야 합니다. 건강과 복지. 매년 약 700만 명이 대기 오염으로 인해 사망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양질의 교육. 전 세계적으로 약 2억 5천만 명의 어린이가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가난을 끊고 미래를 바꾸는 열쇠입니다. 모든 아이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성평등. 전 세계적으로 7억 5천만 명의 여성들이 18세 이전에 결혼하고 49개 나라에서는 가정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는 법이 없습니다. 인신매매와 성착취 등 여성 및 여아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없애야 합니다. 다음은 5P의 구분 영역 중 번영에 포함된 목표입니다. 깨끗한 물과 위생. 전 세계에서 10명 중 약 4명은 안전하게 관리된 물을 마실 수 없고 아프리카에는 매일 약 330만 명의 어린이들이 하루 종일 물을 길러 다니고 있어 학교에 가지 못하며 매일 약 1000명의 아이들이 더러운 물 때문에 설사병에 걸려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 세계적으로 약 7억 명이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신재생 에너지로 모두가 전기의 혜택을 누려야 합니다.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 전 세계 실업자 수는 약 2억 명이며 많은 수의 사람들이 사회보장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이고 공정한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산업혁신과 인프라. 전 세계 인구 30%, 약 24억 명이 아직까지 인터넷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술과 혁신은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경제발전과 인류의 웰빙을 지원하기 위해 양질의 신뢰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하며 보건력 있는 사회 기반 시설을 구축해야 합니다. 불평등 해소. 전 세계 상위 1%가 전 세계 인구 90%에 해당하는 69억 명이 보유한 재산의 2배 이상의 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소득 격차를 줄이고 기회가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은 5P의 구분 영역 중 지구 환경에 포함된 목표입니다.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2050년까지 세계 인구의 약 68%가 도시에 살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도시계획이 필요합니다.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우리는 매일 물건을 사고, 먹고, 소비합니다. 그런데 그 물건들이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전 세계 어린이 10명 중 1명이 아동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가야 할 많은 아이들이 부당한 가격을 받고 일을 합니다. 평소에 우리가 소비하는 물건에 대해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기후변화 대응.
지구 평균 온도는 산업화 이전보다 약 1.5도씨 상승했습니다. 이로 인해 해수면이 상승하고 비정상적인 날씨가 반복되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우리의 일상 전반에 영향을 미치므로 전 세계가 함께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해양 생태계 보호. 현재 전 세계 바다에 떠다니는 미세 플라스틱이 230만 톤이고 해저에 쌓여있는 플라스틱이 1,100만 톤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는 에펠탑 1000개에 이르는 양으로 유엔은 이 상태가 지속되면 2050년에는 바다에 사는 물고기보다 플라스틱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해양오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육상 생태계 보호. 매년 서울 면적의 80배에 달하는 약 470만 헥타르의 숲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사막화를 방지하고 가뭄 및 홍수의 영향을 받은 훼손된 토지와 토양을 복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다음은 5P의 구분 영역 중 평화와 동반 관계에 포함된 목표입니다. 정의, 평화, 효과적인 제도. 2022년도에만 전 세계적으로 약 1억 명이 전쟁과 폭력으로 고향을 떠났습니다. 이 난민들은 이웃 국가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주변 국가, 전 세계에까지 영향을 주기에 전 세계적인 평화를 위한 방안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구촌 협력 강화. 지속가능 개발 목표의 슬로건은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기입니다. 선진국은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에 대한 공적 개발 원조를 각각 0.7%, 0.2%까지 제공하는 공약 달성으로 전 세계가 함께 참여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그럼 이러한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실천하고 있는 사례는 무엇이 있을까요? 세계적 모범 사례를 찾아 먼저 덴마크 코펜하겐으로 떠나볼까요? 이 모습은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의 주민들이 출퇴근하는 모습입니다. 자전거는 이곳에서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지속가능한 생활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시민의 82%가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으며 62%가 출퇴근에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지하철역 주변에 자전거 정리 도우미를 배치하고 시내 곳곳에 자전거 전용 주차장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자전거 운행자가 시속 20km의 속도로 운행할 경우 교차로에서 신호에 걸리지 않고 계속 운행할 수 있도록 자전거 신호 연동 제도를 운영하여 자전거 이용자에게 높은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실천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독일 베를린으로 가볼까요? 이곳은 독일의 오리지널 운페어파크라는 이름의 슈퍼마켓입니다. 언뜻 보면 우리가 평소 가는 슈퍼마켓과 비슷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확연히 다른 모습들이 눈에 띕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이 다르게 느껴지시나요? 이곳의 가장 큰 특징은 비닐과 플라스틱 포장재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곡물, 세제, 비누, 음료 등 600여 종의 상품을 살 수 있지만 점원은 이를 포장해주지 않습니다. 식재료와 생필품은 고객들이 각자 용기를 가지고 와서 원하는 만큼만 담아갑니다. 음식물 쓰레기도 줄이고 자원 낭비도 막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고 있죠. 야채와 과일도 비닐과 플라스틱 포장재 없이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진열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로 웨이스트 모델이 사회적, 경제적 성공을 거두자 비슷한 방식의 슈퍼마켓들이 확대되고 있으며 한국에도 더 피커, 지구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의 사례들은 시민들에게 어떻게 정착되고 호응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런 변화는 바로 교육에서 시작됩니다. 다음은 5P 중 세 번째, 지구환경 영역에서 학교 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1번째 목표인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에 대한 교육 활동으로 미술 교과와 연계해 미래의 지속가능한 도시를 디자인하는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원 녹지, 친환경 건축물 등 자신들만의 아이디어로 도시를 설계하면서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수업이 가능합니다.
사회교과에서는 친환경 도시 사례를 주제로 학생들은 자전거 이용의 환경적 효과와 안전 이용법을 조사하며 개선점을 탐구하는 문제 해결 학습도 가능합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의 동아리 활동과 연계해 지역 마을 교사와 함께하는 생태 학습으로 학생들이 마을 환경을 탐색하고 생태계 관찰과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환경과 공동체의 연결성을 체감하고 마을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책임감을 키우는 수업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열두 번째 목표인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에 대한 교육 활동으로 국어교과와 연계하여 교내에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아이디어, 일회용품 사용 금지, 재활용 캠페인 등을 위한 표어, 시화, 홍보 안내문 등을 학생들이 기획하고 작성하는 활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과와 미술교과를 융합하여 업사이클링 프로젝트 수업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버려지는 양말목과 같은 일상 소재로 새 작품을 만들며 재료의 활용과 조형 요소를 배우고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체험합니다. 이런 융합 수업은 환경 문제에 대한 실천적 태도와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동시에 키울 수 있습니다. 도덕교과에서는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에 대해 아동 노동 문제를 고민해보고 토론하는 교육이 가능합니다. 이후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물품 교환 행사를 운영하면서 학생들은 자원의 소중함과 나눔의 가치를 동시에 학습할 수 있습니다. 열다섯 번째 목표인 육상 생태계 보호에 대한 교육으로 과학 수업과 연계하여 학교 내 생태 환경을 탐구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교내 식물과 곤충을 관찰하고 주변 숲과 하천의 생태계를 조사하며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을 체험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학교 텃밭과 교실 식물 가꾸기를 통해 학생들은 생명의 탄생과 성장 과정을 직접 관찰합니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며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과정에서 자연의 순환과 생태계 균형의 중요성을 체득할 수 있습니다. 체육시간과 봉사활동 시간을 연계하여 플로깅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실천하는 방법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함께 걷고 달리며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신체 건강 증진과 환경 문제를 직접 체감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우리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들을 다루고 있으며 다음 세대가 지속가능한 미래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지침입니다. 교육에 있어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특정 교과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17개 목표들은 경제, 사회, 문화, 환경, 역사 등 교육의 전 영역을 아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며 공유하는 삶.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우리 모두의 약속입니다. 충청남도 교육청